자, 오늘은 그럼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 녹화용이니까 뭐 편하게 보시고요. 일단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뭐 중학교 3학년 때 뭐 보통 배우겠는데 완전 제곱식이 뭐예요? 완전 제곱식.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배웠으면 뭐 알겠지만 2차 방정식을 변형시키는 거죠.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어,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변화시켜주는 작업.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기본형이 원래 뭐였어요? 2차 방정식의 기본형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뭐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꼴로 바꾸어 주는 작업. 이것이 바로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주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완전 제곱식 하는 방법은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뭐 4x 플러스 12는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랄까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의 목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식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식을 유지. 어떻게 유지? 같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같게 유지시켜주는 거. 알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는 0인데요. 이 녀석 x제곱 플러스 4x라는 녀석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가져온다?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녀석을 왜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앞에서 곱셈 공식을 배웠다면 전개할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목표가 뭐다? 우리의 목표는 식을 같게 하는 거예요. 현재 이 식을 요 식을 전개하면 이 식인데 우리의 목적은 이 식과 맨 처음 이 식이 같아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현재 지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인데 여기다가 얼마를 더 더해야 요 위에 있는 식과 같아질까요? 바로 8이겠죠. 그죠? 8을 더 더해주면 이 전체적인 식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8을 더 해줘야만이 이 식과 이 첫 번째 식이 서로 같더라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물론 처음 하다 보면 좀 힘든데 이제 또 팁을 하나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럼 예를 좀 더 들어드리죠. 다른 문제 하나 더 볼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은 0입니다. 이것을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시켜 볼게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두 녀석이 중요한데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일단은 요 숫자 6이라는 녀석의 절반이 좀 힌트입니다. 6의 절반이 얼마죠? 3입니다. 3 플러스 그리고 여기 x제곱이니까 x를 쓰는데 이게 뭐냐?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야 됩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요거 x제곱 플러스 6x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이 플러스 9가 문제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다? 식이 같아져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 이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식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 녀석을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예요. 근데 우리는 플러스 10이 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 더하기 1을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완전 제곱식으로 붙이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네.
역시 수학은 예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하나 더 해보죠. x제곱 빼기 이번엔 8x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앞에 이 녀석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전개해서 x제곱 빼기 8x가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이너스 8이 되는 녀석의 절반 누굽니까? 빼기 4죠. 앞에는 x 그리고 이것의 제곱. 이거를 전개하면 뭡니까?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6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식을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식을 유지시키는 거. 요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플러스 4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린 플러스 16이니까 빼기 12를 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빼기 12를 해줘야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아지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는요. 완전 제곱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완전 제곱식은 핵심이 뭐냐? 핵심? 식을 변형하는데 식의 뭐라고 해야 될까? 식을 변형하는데 식의 값이 변하면 안 된다. 식의 값이 변하면 안 된다. 요거겠죠? 뭐 핵심이 요거죠. 네. 또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6x 빼기 10입니다. 이게 왜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앞에 2가 붙어서 조금 어려워요. 2가 붙어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수학을 할 때 목표를 알아야죠. 어떤 것의 제곱은 0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근데 앞에 2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녀석도 식을 변형시켜주는데 어떻게 항상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게 편의상 1번식이라고 할게요. 1번식이 항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2로 묶어주는 게 좋아요. 개수가 없어지는 게 좋아요. 전개했을 때 2x제곱 전개했을 때 플러스 6x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3x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일부러 여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1번식과 같기 위해서 빼기 10도 그대로 써주고 는 0을 써줍니다. 현재까지 1번식과 2번식이 똑같습니다. 그쵸? 1번식과 2번식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했던 작업을 그대로 해줍니다. 요거. 요 녀석을 x제곱 플러스 3x라는 녀석을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 3의 절반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죠? 3의 절반이 얼마예요? 아이들이 어려워. 1.5? 뭐 1.5도 되지만 2분의 3이 가장 좋습니다. 2분의 3 플러스 x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고 나가서 원래는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처음이시니까 한번 전개를 같이 해볼게요. 이거 전개하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겠죠. 근데 현재 앞에 2가 붙어 있어요. 그죠? 여기도 2가 붙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이걸 이제 전개하면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분의 9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식을 같게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식,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그은 이 식은 현재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죠? 1번식과 뭐가 다릅니까? 1번식은 요거 있어요. 그죠? 지금 네모 친 거 보이시죠? 2x제곱 플러스 6x가 있고
지금 제가 방금 요 세운 식도 2x제곱 플러스 6x가 있어요. 근데 얘는 뒤에가 다르네. 빼기 10이 있고요. 나는 플러스 2분의 9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편의상 어떻게 해주냐면 보통 이렇게 풀어요, 사실. 빼기 2분의 9를 여기다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 2x제곱 플러스 6x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빼기 10을 다시 써줍니다. 빼기 10을. 왜? 그래야 요 식과 이 첫 번째 1번 식이 드디어 같아지는 거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건 계산해줘야겠죠. 이건 귀찮아서 안 한 건데 계산해줘야 됩니다. 자, 이건 사실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서 좀 직접 해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해준 거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또 한 문제 더 연습을 하셔야죠. 네, 연습하셔야죠. 그럼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뭐 6x로 할까요? 6x 빼기 5는 0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풉니다. 보통은 자 봐봐요. 3으로 묶어요. 3으로 어디까지? x 제곱 그 다음에 뭘까요? 플러스 2x겠죠. 왜 2x인 줄 알겠죠? 전개하면 3x제곱 플러스 6x가 나와요. 그리고 빼기 5는 0. 지금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똑같습니다. 값이 전개하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밑줄 친 요 녀석을 완전 제곱식을 하기 위해서 괄호의 제곱인데 이게 어떤 숫자가 들어간다? 이 숫자의 절반이더라. 1이네요. 2의 절반은 1이고요. 플러스 x 그리고 3까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사실 머리를 쓰는 거죠. 여기서 이거 전개하면 뭡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여기 3이 붙어 있으니까 3이니까 이거 전개하면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네요. 지금 현재 이 값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문제 빼기 5가 돼야 돼요. 뒤가 빼기 5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빼기 8을 해줘야겠죠. 빼기 8을 해줘야 1번식과 이제 2번식이 서로 같더라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1번식과 2번식이 이제서야 같아졌습니다. 는영 빼먹었네요. 근데 우리가 이런 완전 제곱식을 사실 왜 쓸까요? 완전 제곱식 왜 써요? 그냥 쓸데없이 바꾸나? 쓸데없이 바꾸나? 원래 사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거죠. 근을. 원래는 근을 구하는 거였죠. 무슨 소리냐면요. 어떤 것의 제곱은 4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 어떤 것은 뭐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의 제곱이 뭐 16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 어떤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 거죠. 그럼 x 빼기 1이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답이 5와 뭐 마이너스 3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근을 구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근을 구하는 가장 기본. 아시겠죠?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의 뭐 기본적인 거였고요. 사실 또뭐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죠,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완전 제곱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